이번 시간에는 리액트에서 스테이트, 즉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프롭스는 위에서 아래로, 즉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롭스는 일반적으로 고정적인 데이터를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스테이트는 하나의 웹사이트 화면이 구성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기본적으로 리액트는 계속해서 상태 변화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화면에 그려준 이후에 그 값을 변경하면 자동으로 그 상태 변화를 감지하기 때문에 다시 렌더 함수를 수행해서 실제 화면에 적용을 해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스테이트는 기존의 프롭스보다 더 지능적인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간단히 펑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함수형 컴포넌트를 이용했는데, 이제 스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사용하셔야 돼요. 다만 프롭스만 이용하는 형태, 즉 어떠한 정적인 데이터만을 사용한다면 함수형 컴포넌트를 그대로 쓸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내부적인 데이터가 계속해서 변경될 여지가 있다면 스테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실제로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스테이트가 매우 효과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바로 한번 예제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HTML 코드에 루트만을 남겨준 상태에서 바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전 시간에 우리는 초시계 렌더링 예제를 다루어 본 적이 있었어요. 즉 이렇게 틱이라는 하나의 함수를 만든 다음에 엘러먼트를 정의해 주고 어떠한 내용을 작성할 거냐 할 때 현재 시간을 출력하도록 코드를 작성했었죠. 현재 시각은 데이트 객체를 이용해서 현재 시간을 출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 다음 바로 이 함수형 컴포넌트 안에서 리액트 돔의 렌더 함수를 이용해서 화면을 다시 그리도록 만들었었죠. 이제 이후에 set interval 함수를 이용해서 이 tick 함수를 1초에 한 번씩 출력하도록 만들면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현재 시각이 계속해서 갱신되면서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일단 이 구성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롭스를 활용해서 보다 객체지향적으로 일단 바꾸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tick 함수 안에서 이러한 엘러먼트를 정의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화면에 그려줄 내용은 따로 함수형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명시해 줄 수가 있겠죠. 또한 이렇게 프롭스라는 걸 받아서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시각은 props.date.toLocal.timeString 이렇게 똑같이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프롭스는 뭐가 돼야 될까요? 바로 new date가 돼야겠죠. 즉 데이트 객체가 들어왔을 때 데이트 객체에 toLocal.timeString 함수를 불러와서 현재 시간을 출력하겠다고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tick 함수에서 렌더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에서 정의한 클럭 컴포넌트의 속성 값으로는 new date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데이트라는 속성으로는 하나의 데이트 객체가 되기 때문에 그 데이트 객체를 이용해서 현재 시간을 출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로써 이 프롭스 개념을 활용해서 보다 객체지향적으로 화면을 구성해 보았고요. 다만 지금도 이러한 소스코드의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이 되었지만은 사실 이것도 효과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이보다 더 뛰어난 구현 방식은 리액트 돔의 렌더 함수가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렌더 함수를 이용해 렌더링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식의 소스코드를 개선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스테이트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함수형 컴포넌트가 아니라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클락 함수를 클래스 형태로 바꾸어 줄게요. 자, 바로 이렇게 extends react의 컴포넌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하나의 컴포넌트를 정의해 주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클래스형일 때는 무조건 이 렌더 함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바로 이렇게 렌더 함수 안에서 어떠한 내용을 렌더링 할 건지를 명시해 주었어요.
즉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클락이라는 클래스를 작업해 준 거고요. 이제 이것은 클래스형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렌더 함수를 반드시 가지는 것이에요. 다만 이렇게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props를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this 키워드를 붙여서 해당 컴포넌트에 내장된 이 props를 이용해서 출력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즉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에 props를 넣어줄 필요가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props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구성에서 state를 적용해서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constructor라는 걸 이용해서 생성자를 명시해 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성자를 명시해 주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이 props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생성자를 굳이 우리가 명시를 해줄 때는 꼭 이 super 키워드를 이용해서 props를 전달받은 걸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state를 이용해 볼 겁니다. state는 특정한 클래스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state로 date라는 값을 new date라고 써서 새롭게 만들어진 date 객체를 해당 date라는 변수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자기 자신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date 객체를 이용해서 현재 시간을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죠. 즉 이렇게 state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와 같이 실제로 시간이 변경되는 것과 같이 계속 특정한 클래스의 내부적인 값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state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지금은 이 state에 있는 이 date의 값을 새롭게 갱신해서 보여주는 로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멈춰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구조를 바꿔줄 거예요. 더 이상 이 tick 함수는 사용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 클락이라는 클래스 안에서 값이 변경되도록 처리할 거기 때문에 굳이 이 클래스의 외부에서 1초에 한 번씩 어떠한 함수를 수행하는 등의 처리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클락 컴포넌트를 화면에 그리도록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바로 위에서 이렇게 클락 컴포넌트를 정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훨씬 구조가 간결해졌죠. 다만 바뀐 거라고 한다면 이제 외부에서 이 클락 컴포넌트를 불러옴에 있어서 어떠한 시간 객체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 클락 컴포넌트 내부에서 시간 객체를 바로 선언을 해준 뒤에 이 클락 함수 내부에서 렌더링을 계속해서 수행을 하겠다는 거죠. 다만 지금은 이 state, 즉 date라는 객체 자체가 변경되진 않아요. 한번 이렇게 생성자에서 즉 클락 컴포넌트의 객체가 처리됨에 따라서 처음만 이렇게 date라는 변수가 설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값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리액트가 상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시간이 안 바뀌는 걸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럴 때는 컴포넌트의 라이프 사이클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전에 props를 이용했을 때는 미리 date 객체를 생성해서 이 자식 컴포넌트인 클락 컴포넌트로 속성으로 보내주는 식으로 이렇게 동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state를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라이프 사이클을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내용은 이후 시간에 자세하게 다뤄볼 거니까요.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바로 컴포넌트 didMount라는 함수를 이용해 볼 겁니다. 이제 이것은 컴포넌트가 초기화가 끝났을 때, 즉 마운트가 끝났을 때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함수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어떤 함수를 주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게요. 바로 이 컴포넌트 안에서 생성이 되어 있는 tick 함수를 1초에 한 번씩 불러오겠다고 정의를 해준 거고요. 이제 tick 함수를 정의해 줄게요. tick 함수는 setState 함수를 이용해서 date 값을 변경할 겁니다. 즉 이렇게 현재 가지고 있는 이 date라는 state 값을 새로운 new date 객체로 바꿔치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이제 변경된 state 값을 리액트 돔이 인지해서 자동으로 계속해서 값을 갱신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줌으로써 자동으로 리액트가 변경된 이 date라는 state의 값을 인식을 해서 계속해서 화면을 갱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소스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컴포넌트가 unmount 될 때, 즉 이용이 끝났을 때는 clear 인터벌을 이용해서 해당 인터벌을 종료할 수 있도록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만 해도 props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이 클락이란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식으로 동작을 했지만 이젠 이렇게 state를 이용해서 이 클락 클래스 내부에서 어떠한 상태를 계속해서 바꾸어 줌으로써 화면을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가 계속해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풀업스보다는 스테이트를 더 많이 사용하고, 바로 이러한 예제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시각을 계속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예제를 작성해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초기화할 때는 이렇게 this.state라고 해서 어떠한 변수에 어떠한 값을 넣겠다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state 값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setState 함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만약 이렇게 setState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state라고 해서 초기화를 시키려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소스코드 상의 오류는 없지만 실제로는 값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state는 기본적으로 처음 불러온 이후에는 이제 새롭게 불러온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setState 함수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변경되는 예제까지 지난 시간에 쭉 이어서 소스 코드를 개선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state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해 보았고요.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약간 이해가 덜 갈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쉬운 예제를 통해서 이 state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제인 버튼 이벤트 예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초기화 되었을 때 현재 시각을 처음에 한번 기록해 놓은 뒤에 특정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시각이 10초씩 뒤로 밀려나도록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틱이랑 이 컴포넌트 관련 함수와 틱 함수는 그냥 다 지워주시고요. 이제 go100이란 함수를 이용해서 시각을 변경하도록 처리를 해볼게요. 다만 지금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것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시각이 10초씩 뒤로 밀리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이동을 시키고자 할 때는 별도의 변수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현재 이 시간 객체를 가져옵니다. this.state.date라고 해서 현재 시간 객체를 가져온 뒤에 이제 거기에서 10초 뒤로 밀려난 값을 가지는 nextDate라는 변수를 정의해 주는 거죠. 현재 시간에서 10초를 뒤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setState를 이용해서 데이트 변수의 값을 새로운 값인 nextDate로 넣어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setState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간에서 10초 이전으로 뒤로 돌릴 수 있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렌더 함수 안에서 하나의 버튼 또한 렌더링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따라서 div 태그로 감싸줘야겠죠. 왜냐면은 JSX 문법에서는 2개 이상의 원소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div 태그 등으로 감싸야 되니까요. 현재 시간 출력하는 것 이후에 버튼 또한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게요. 버튼을 눌렀을 때는 go100이라는 함수를 수행하도록 만들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꼭 바인드 처리를 해주셔야지 해당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10초 뒤로 가기라고 버튼의 내용을 적어주시고 약간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10초 뒤로 가기 버튼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또한 기본적으로 틱 함수를 없앴기 때문에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증가하진 않습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즉 고백 함수가 수행이 되었을 때에만 시간이 변경되도록 바꾼 거예요. 이제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마다 10초씩 뒤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버튼을 이용해서, 즉 버튼 이벤트 처리까지 한번 해보았고요. 어떠한 시간과 같은 값을 명시한 이후에 계속해서 변경된다면 state를 이용해서 해당 객체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고, state 값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setState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버튼 등을 이용해서 어떠한 화면에 출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거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번 개념까지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앞으로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활용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이 가장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이번 시간에 다룬 스테이트의 개념을 지금 한 번에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으로만 이해한 뒤에 향후 있을 리액트 실존 프로젝트 강좌를 모두 접하신 뒤에 잘 이해되지 않을 때 다시 이 강의로 돌아와서 스테이트에 대한 개념을 다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러한 스테이트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쭉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의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정의해준 이후에 그 안에서 state라는 것을 활용해서 특정한 컴포넌트 안에서 데이터가 변경될 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